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매일이 고통이라는 중년의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막 밥을 먹어도 막 속에 부글부글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병원에 찾아오게 됐어요. 지난 가을부터 심각해졌다는 피로감과 무기력증. 그렇죠. 네. 간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초음파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올까 봐 긴장이 많이 되네. 간은 질환이 생겨도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중요합니다. 지금 초음파로 간의 모양과 쓸개, 담낭, 그리고 콩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 때문에 검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 지방이에요. 이것도 전체 지방입니다. 맞지? 현재 민정 씨의 복벽은 지방 과다로 같은 연령대보다 6배나 두꺼운 상태. 간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간이 저기에서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만성 간염으로 인해서 간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방간 진단을 받은 민정 씨. 고기를 안 먹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방간이 있다 그래서 솔직히 심란해요 지금. 검사 후 마음이 무거워진 민정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점점 늘어가는 살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앉았다가 되겠다. 아이고.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다리야. 잠깐의 외출도 쉽지 않은 민정 씨. 그녀는 정상 체중보다 75kg을 초과한 고도비만입니다. 지금 이거 봐요. 잡히는 게 한 뭉탱이 잡히는데 이 뚱뚱하면 오래 못 산다고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안 잡혔는데 잡혀도 조금 잡혔는데 지금은 많이 잡혀서 저도 놀래긴 해요. 통통했지만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민정 씨. 하지만 30대 후반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순식간에 몸무게가 60kg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기 나면서 이제 제왕절개 하면서 이제 그게 멈춰 있더라고요. 잘 빠지지 않고. 몇 킬로나 찌셨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144kg까지 쪘어요. 그때 당시에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먹고 기운 없으니까 깔아줘서 누워 있거나 하고요. 저녁에 되면 이제 폭식을 하고 뭐 야식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밤늦게.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찐 것 같아요. 살이 찐 후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잠깐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이 퉁퉁 붓는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이게 주먹이 안 젖을 때가 있어요. 살이 쪄서 그런 건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손이 이렇게 붓거나 다리도 붓거나 그래요. 다리 부종 때문에 다리도 지금 크기가 틀려요. 한눈에도 심각해 보이는 다리 부종. 살이 찌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애기하고 저하고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할머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애기 할머니냐고 해서 아니라고 애기 엄마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살이 쪄서 어떡하냐고 힘이 드니까 막 그거를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니까. 살찌는 게 무서워 식단 조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민정 씨. 탄수화물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는 몇 끼 챙기고 있지만 살은 더 찌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아버지도 비만이셨고 고혈압과 지방간 때문에 뇌출혈로 50대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섭기도 하고 아이들도 어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어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인 남성 5명 중 1명, 여성은 4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도비만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10년 후인 2030년에는 성인 인구의 9%가 고도비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체내의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만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고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서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이 생길 확률도 증가합니다.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입니다. 따라서 비만인 사람들은 체중 감량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기초대사량은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우리가 체온 유지나 혈액순환, 호흡활동, 심장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활동을 위해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양인데요. 기초대사량은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의 50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지방을 잘 태우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으로 인해 섭취한 에너지를 대부분 소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의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 역할을 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에너지 소모가 빠르게 이루어져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반면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에너지 소모가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살이 찌는데요. 문제는 한 번 낮아진 기초대사량을 높이기란 쉽지 않다는 것.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자연히 지방 태우는 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을 나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고 매년 근육량도 1%씩 감소하며 이에 따라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 지방을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 단백질인 UCP의 활성도 감소해서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하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화가 진행될수록 살을 빼기 힘든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임신했을 때 입었던 인부복인데 이걸 안 버리겠었던 게 못 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입을 게 없었어요, 옷이.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커요. 뱃살을 감추기 딱 좋은 사이즈라서 이런 거밖에 못 입었었어요. 근데 그게 뭐 크다는 느낌은 없어. 그때는 늘어난다는 느낌보다 그냥 딱 맞았었어요. 이만큼이나 남아? 아, 뚱뚱이었네. 출산 후에도 빠지지 않는 뱃살은 건강 악화의 요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다 틀어져버린 골반. 교정하려 해도 뱃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감싸고 있는 살들이 너무 많다 보면은 너무 많이 축적돼 있다 보면 아무래도 교정하는데 좀 약간 힘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살을 좀 많이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죠. I'm just trying to dance my troubles away, throw out my problems like my name, but I can't stop crying on the dance floor. No, I can't control these tears and tension. 복근 운동과 골반 교정 등을 통해 22kg 감량한 아라 씨. 1년째 51kg을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샐러드만 먹을 것 같은 아라 씨가 즐기는 음식은 삼겹살. 고기를 많이 좋아하세요? 네, 저 매 끼니 때마다 고기 늘 챙겨 먹어요. 대신 크게 그렇게 과식하지는 않아요. 살찔까봐 걱정은 안 되세요? 살이요? 근데 저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요. 고기 같은 거 매 끼니 때마다 챙겨 먹으면서 그리고 지방 태울 수 있는
그런 성분이 함유된 식품 같은 것들도 같이 챙겨 먹어서 괜찮아요. 이젠 그녀의 건강 필수품이 된 자몽과 오렌지입니다. 네네네. 제가 샐러드 먹을 때 곁들여 먹거든요, 자몽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칼로 도려내지 않고요. 여기 보이시는 하얀 부분을 먹으면 지방을 태우는 데 되게 좋다고 그래서요. 자몽을 이렇게 까서 썰어서 먹고 있습니다. 자몽 특유의 씁쓸한 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린진은 여러 과일 중에서도 자몽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몽과 함께 먹는다는 오렌지 속 헤스페리딘 역시 지방의 흡수를 막고 식욕 억제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 성분, 그리고 오렌지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 성분 모두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공통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성분 모두가 지방 분해 촉진 단백질이 UCP의 활성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주는 속도를 빠르게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야, 밥 먹자. 일반식으로 차려진 아라 씨의 점심 식사. 아라 씨는 대사량이 높은 점심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게 또 다른 비법이라고 합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있어요. 체질을 바꾸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은 김아라 씨. 지금의 소소한 행복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건강을 한번 잃어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느끼게 됐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